안녕하세요. 행복한 흙집여행 시간입니다. 지난번 제1부 영상에서는 진안 덕태산 기슭에 손수 흙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자연인 서영송님의 흙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2부로서 서 선생님의 흙집을 좀 더 자세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서 선생님은 놀랍게도 3,500만 원으로 23평 흙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집 짓기 과정을 일종의 수행 과정으로 여기고 무건 수행하면서 3년 반 동안 거의 혼자 흙집을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서 선생님의 흙집을 가는 진입로와 흙집 주변 모습, 그리고 흙집 내부를 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자세히 구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덕태산 해발 600고지에 지은 서 선생님의 흙집을 찾아가는 길에는 온통 하얀 눈이 보입니다. 전날 눈이 온 것 같습니다. 덕태산은 진안군 백운면에 자리하고 있고 높이는 해발 1113m입니다. 한자로 덕덕자의 클 태자로 의미가 아주 좋은 산입니다. 큰 덕이 있는 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서영석 선생님도 덕태산의 성품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아주 후덕하십니다. 서 선생님의 흙집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1차선 도로를 한참 달려서야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면서 만난 흙집의 첫인상은 단아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흙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을 감싸고 있는 나지막한 뒷산과도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그럼 먼저 서 선생님의 흙집 주변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흙집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장과 지붕을 어떻게 마감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석가래 걸고 석가래 위에 그 나무 이거 개판이라고 하는데 개판 덮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그 덧석가래 치고 서석가래 먼저 쳐야죠. 덧석가래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흙하고 황토흙하고 그 숯 넣고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하고 그 샌드위치 판넬 위에 시트 치고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스티로폼 같은 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그냥 마감하면은 냉기 때문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또 덥고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샌드위치 판넬 작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족이시네요. 예, 끝부분 마감도 보면 네.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 작업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그 석가래하고 이게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그렇죠. 비가 들이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날개같이 이렇게 약간 나오니까 그 미관상으로도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작업을 해놔 보니까. 현관 그 문이 그 장식이 달린 대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손수 직접 만드신 거겠네요. 이 장식은 그때 아마 한 12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장식이.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이제 건축하면서 썼던 자재 남은 걸로 그 짰고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중현관입니다. 이 중현관 벽체에는 한지 살문으로 신발장을 짜 놓으셨습니다. 바닥도 보면은 이게 그냥 타일 바닥이 아니네요. 나무를 따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이 작은 것들은 편백나무고요. 여기 큰 거는 지금 그냥 육송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데고 그래서 그 이게 습할 때는 여기서 편백향이 좀 살짝 나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 타일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이렇게 하면 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한번 근사합니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예, 이거 신발장인데. 했는데, 신발장을 예. 한지 살문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그 안에 이렇게 신발을 보관하네요. 예. 예. 선생님, 그럼 거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 위에는 지금 대들보를 이렇게 그 통나무로 이렇게 얹으셨네요. 그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사용한 이제 석가래나 조세들보나 저런 거는 지금은 이제 손질을 해서 이렇게 모약해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 원목 그냥 자체로 갖다가 그 껍질 벗기는 것부터 저걸 작업을 손수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두께가 똑같아 보이죠? 네. 근데 원래 원목 자체는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나무가 어떻게 전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석가래는 그렇죠. 여기 지금 들어간 게 한 100개 정도 네. 들어가고 사실 120개 주문해가지고 사실 현재 들어간 건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걸 겨울에 와서 그걸 작업을 했습니다. 예, 여긴 거실이니까 뭐 싱크대도 있고 그죠? 예.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네, 거실에서 이렇게 아주 근사한 원목 탁자를 또 만드셔서 여기에 이제 아주 이쁜 다육이 이렇게 식물을 또 이렇게 재배하시고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 이거 뭐 혼자 사는 집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단아합니다. 선생님 성품이 원래 그러시나요? 저도 저지만 가끔 저희 그 처가 와서 또 다육이도 키우고 조금은 하죠. 그럼 선생님 여기 지금 이제 집 짓고 나서 주로 이제 혼자 그렇죠. 예. 가족은 그럼 저기 이제 도시에 예. 생활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가끔 오시나요? 그러죠. 네. 주말에 네. 오고 시간 될 때는 어떤 때는 와서 뭐 일주일씩 있다 갈 때도 있고 네. 바쁜 일 없을 때. 예. 아이고, 뭐, 서로 자신의 각자 삶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그럼요. 예, 각자 삶이 있으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럼요. 아주 흡족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 밖을 향해 보이는 저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예. 저 테이블도 저기 그 데크 짜고 남은 자재로 손수 짠 거예요. 예, 예. 좀 특이하죠? 예, 특이한데요? 무늬가 이거는 네. 뭐 완전히 꽃무늬처럼 그 통나무에 이렇게 예. 꼭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편백나무거든요.
아, 네. 편백나무고 얘하고 얘는 육송이고요. 예. 이건 육송. 저울 아주 옛날 저희 선친이 쓰시던 저울이 있어가지고 네, 그 네. 저울을 여기다 장식으로 한번 걸어놔봤어요. 여기 좀 특이한 게 환한 불빛이 저 바깥에 창에서 햇빛이 확 실내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저게 창문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런 느낌이 나죠? LED 등입니다. LED 등. 예, 양쪽으로 해서 LED 등을. 근데 보통은 이 천장에 이렇게 등을 다는데 지금 이 천장을 보면 등이 없어요. 근데도 여기 환한 창문이 벽에 달려서 햇빛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LED 등으로 다루셨네요. 예.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집은 저 처음 봤어요. 아주 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예, 같아요. 그 이제 벽 등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석가래 이 라인이 선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선이. 그럼 또 이 석가래 어디다가 등을 설치해서 이 선을 자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들보에 또 등을 단다는 것도 그 대들보한테는 좀 치명적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 선에 어떤 집의 구조적인 선에 그 영향을 안 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벽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벽에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천장을 보면 거실 천장에 이게 지금 전선이 노출돼 있고 저기 애자도 보이고 네. 아주 좀 그 일반 집과는 달라요, 그죠? 보통 이제 전기를 저 속으로 집어넣는데 애자를 설치해서 이렇게 전선을 노출시키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전에 저희가 살던 시골집이 옛날에 이제 호롱불 전 켜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다가 시골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저 애자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그 전기공사들을 했던 그 추억이 있고요. 또 어디 저런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또 저걸로 인테리어를 하는 데들이 그 전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설계상으로는 매입형으로 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보다는 노출로 하는 것이 작업하기도 첫 번째로는 수월하고 그 다음에 노출돼 있으면 안전면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적 그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노출로 전기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관리도 쉽고요. 네, 그럼요. 관리도 쉽고요. 그 전기공사도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맡기셨나요? 아니요, 제가 직접 혼자 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에 전기 좀 배우잖아요. 뭐 제 실력이라고 해봤자 그 정도 실력인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생활을 하면서 그 뭐 집에 전기적인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제가 손수 잘 그런 걸 그 고치고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기는 이제 이 집 지면서 좀 기초적인 거는 조금 인터넷으로 공부를 좀 했죠. 근데 이거 전기는 원리만 알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붕공사만 친구하고 좀 같이 이렇게 작업하고 예. 나머지 전 공적을 혼자 하셨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공사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수도관을 또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또 화장실에 그 배수관 이런 거 변기 이런 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 하신 거네요. 첫 번째는 이제 물을 끌어오는 게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물은 이제 여기 마을에 쓰는 그 공동 그 수도가 있어서 그 물을 끌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 끌어들여서 이제 온수 보일러를 통해서 냉수 들어오고 온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에 여기 또 엑셀 파이프를 가지고 또 난방 작업을 하는 이제 저기 처음에 친 방만 부들방이지 나머지 거실하고 이쪽 안방은 그 보일러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엑셀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엑셀 작업하는 것도 저 온수 냉수 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조금만 공부하면 그 원리를 알면 되고 또 그때 저 원주에서 교육받을 때 또
그 교육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예, 그 경험 가지고 그 작업을 해보니까 뭐 혼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 전혀 뭐 문제 없더라고요. 그 문제 있으면 또 다시 또 뜯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대단하십니다. 뭐 자신 있게 누구든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지 맘 먹고 시도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번 그 화장실 네. 세면대 이런 그 설비 공사를 직접 하시고 도기까지 다 직접 설치한 화장실을 한번 좀 구경시켜 주세요.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여기 화장실은 이제 저희가 그 황토집을 진 데를 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 황토를 노출시키고 밑에 부분만 그 타일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전체를 타일 작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샤워를 한다든가 하면 습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습 때문에 벽들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거실이나 전혀 화장실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전체 타일 작업을 하려고 맘 먹고 타일 작업도 제가 손수 이것도 한 겁니다. 작업을. 화장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전문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좀 크네요. 그죠? 예, 그 화장실은 가능하면 좀 너무 좁으면 그 일하고 와서 샤워하고 뭐 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 좀 약간 크게 한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면대하고 이 변기를 벽에다가 어떻게 앉히느냐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 간격을 벽하고 간격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배수관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이건 이제 앉힐 때 저 벽하고 간격이 딱 맞아야 이게 안 흔들리고 저 뒤에 그 물탱크가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서 30cm, 40cm 그 간격만 잘 유지를 해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편리를 위해서 저 젠다이라고 샴푸나 이런 걸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저거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참 근사합니다. 대부분 다른 데는 가보면 저걸 안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불편해죠. 그래서 예, 근데 저기 있으면 지저분하고 저런 거, 막 예, 여기저기 놓을 수 흐트러져 있어서, 있으니까. 예, 오히려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저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황토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 들어오시지요. 방은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한 4평 정도 평수는 되고요. 이제 처음 이제 그 설레임을 갖고 시작한 황토 집 짓기 이 방을 만들 때 처음 하는 거니까 두려움도 많이 있고 과연 방이 될까 집이 지어질까 하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처음 이 노동일을 안 하다가 시작을 하니까 한 3개월 정도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3개월이.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숙달이 돼서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무릎 높이 정도 이상 올라오니까 그게 돌 쌓고 난 뒤에 흙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오고 나면 높이가 자꾸 쌓이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힘든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막 열심히 해치더라고요. 지금 여기 실내 들어보니까 이 천장은 원뿔형 천장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이제 집이 벽체가 원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작업은 이 철줄을 쓸 수밖에 없죠. 원형에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르게 뭐 할 수 있지만 찰주로 원뿔형 천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좋은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렇죠. 공간 구조가 예, 되기 때문에 예. 아주 건강에 좋은 방이 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창문이 이렇게 이제 벽체 보이는데 아주 뭐 근사합니다. 한지 창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꽃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단풍나무고, 이게 남천, 저 밖에 보면 그 남천, 그, 나무 가지, 그 잎이고요. 단풍나무. 선생님이 그럼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예, 이거 만들면서 이제 그냥 밋밋하니까 한번 뭐 장난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 신발장하고 같이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옆으로 열게 이렇게 열도록 그 대부분 창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여다지 창문으로 예, 하죠. 여다지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원형이다 보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그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그때 우리 이제 저는 그 옛날 그 한옥이 보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늘 천정으로 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걸 한번 네, 이렇게 이거 들창이네요. 네. 들창으로 하셨네. 아, 난 저기 천장에 뭐가 이렇게 뭐가 내려와게 저게 뭔가 했어요. 네. 이야, 들창으로 이렇게, 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옆으로도 한번 열게 한번 설치를 해봤거든요. 예.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창으로 저것도 한번 그럼 열어봐 주시죠. 오히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예, 아주 근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도 대단하셔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황토방에서 보이는 바깥의 풍광이 또 아주 근사하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창호지 창문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냉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창이라.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를 와서 이 집을 지을 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살던 그 토닥집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땐 이 난방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릿기 놓으면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생활하면서 따뜻하게 생활을 안 하거든요. 약간 서늘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중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단창으로 해서 했는데, 겨울에는 냉기가 좀 너무 많이 나오길래 그걸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보완하는 것이 창호지로 해서 이 문을 달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래 벽체를 보니까 여기 특이해요. 사각형 박스가 보여요. 요거는 또 여기 소라가 거기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장식용으로, 네. 장식용으로 이건 둔 건데, 이 소재가 뭐냐면요. 원래 여기가, 이 지역이 옛날에는 한봉을 하던 지역이었었어요. 그 주민들이 한봉을 많이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봉이 어떤 그 사유에 의해서 벌들이 다 떼죽음을 하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면 그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재가 이웃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이렇게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살짝 구워가지고 지금 색깔도 이제 좀 약간 여기하고 좀 어울리게 한다고 했는데, 좀 어설프기는 해도 어설픈 게 아니라, 우와, 대단한 자재 활용이에요. 아이고, 참, 깜짝 놀라겠어요. 여기는 또 이제 벌집은 아니지만은, 역시 벽을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가게 마감을 하시고, 여기에 이런 소품들을 이렇게 넣으시고, 아이고, 여기는 또 옛날, 우리 가구들이 이렇게, 고가구들이 옛날에 이렇게 저희가 있네요.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가구를 네. 지금 옮겨 놓은 건데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이쪽은 여기는 붙박이 장으로 이렇게 네네. 커튼을 치셨네요. 뭐를 달릴까 하다가 그냥 돈도 좋게 들고, 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옷장을 놓기는 아주 불편하거든요. 불합리하고. 그럼요. 지금 현재 네, 여기 네. 보다시피 이렇게 놓으니까 네네. 이게
뭔가가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뭔가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붙박이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붙박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생각하신 집입니다. 정말 우리 서 선생님 뭐, 이 소재는 제가 저 라오스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거를 파는데 그때 이제 이걸 지고 난 뒤에 라오스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시장에 갔더니 이걸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사다가 한번 해본 겁니다. 어쩐지 좀 디자인이나 색깔이, 그렇죠. 전혀 못 보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선생님은 각별한 생각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수행의 과정으로 이 집 짓기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주마등 같이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감회가 또 새롭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황토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물론 혼자 손수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한 3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단순하게 집만 진다라고 했으면 아마 중간에 그만뒀을 수도 있고 아마 집이 지금같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평소 중간에 줄일 수도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매일 자연과 접하고 자연과 저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작업하기 전에 저기 신광계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또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주변 도로 길 옆으로 있는 녹음방초 꽃들하고 또 대화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오로지 눈 뜨고 집만 진 게 아니고 그런 자연과 벗을 하면서 또 작업을 했고 작업을 그냥 죽기 살기로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하루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고 꾸준히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3년을 목표로 원래 설정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만은 3년 동안 내가 무건 수행한다라는 그런 마음, 자연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지혜, 삶의 이치를 좀 깨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현재 삶 자체도 너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